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언제부턴가 지방대학들의 위기를 비유하는 말로 벚꽃 엔딩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서울에서 먼 곳부터 이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는다 이런 뜻인데 실제로 올해 대입 수시 전형에서는 지방대학의 18%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요. 정시 모집에서는 지방대 지원율 감소가 수도권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책임지는 지방거점 국립대의 위기도 심상치가 않은데요. 올해 지원자 수가 5,400여 명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톡에서는 경북대를 중심으로 지방 거점 대학의 위기를 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6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서한나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경상나들목에서 금호분기점까지 차량 흐름 원활하겠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도 북구미나들목에서 도동분기점까지 막힘없는 모습이고요. 중앙고속도로 창원 방향 다부나들목에서 군위나들목까지 원활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방향으로 이동하시는데 어려움 없겠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신천대로 두산교에서 남대구 나들목 방향입니다. 신천교에서 침산교까지 차량 이동량 많아 정체 빚고 있습니다. 팔달교에서 성서나들목 나가는 길에도 밀리는 모습이고요. 구마로 동북리 내거리에서 볼리 내거리 방향으로 지체와 서행으로 이동합니다. 대구대학로 경북대학교 북문에서 복현오거리 방향 신호 2번 예상하셔야겠고요. 성서공단로 남대구나들목에서 장동날거리 방향입니다. 남대구나들목에서 차간거리 좁혀서 이동 중입니다. 명덕로 계명내거리에서 명덕내거리 방향으로 신호 2번 받아야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경대교 위로는 서대구나들목 방향으로 차간거리 당겨서 이동하겠습니다. 호곡로 9구터널에서 도곡내거리 방향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어제보다 조금 더 춥겠고요. 한낮에는 4도에서 9도로 예년보다 낮은 분포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8도, 군위 7도, 포항 9도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최고 3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주말까지도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날이 흐리니 감속 운행하시고요. 차간거리 넉넉히 두면서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8도, 습도는 81%입니다. 지금까지 서한나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의 백경렬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 듣겠습니다. 네, 직원에게 갑질 그리고 또 비정상적인 행위 등을 일삼아서 자리에서 좀 물러난 그 대구 수성구의 한 전직 도서관장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네. 그 수성문화재단이 지난 1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전 도서관장인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재단은 A씨에게 일주일가량 소명 기회를 준 뒤에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이 징계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거 좀 생소하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A씨가 도서관 예산을 좀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부 직원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좀 시키는 등 다수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의혹을 좀 받았는데 이게 부적을 좀 붙인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도서관 직원 2명의 사무실 책상 아래에 이 부적을 붙이는 행위도 했다가 좀 발각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14일 그 변호사나 이제 노무사 등 그 외부 위원이 참석해서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징계 수위를 두고 좀 갑론을박에 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위원들은 그 A 씨가 30여 년간 일을 좀 해왔고 이번 일이 횡령이나 성폭력 등 뭐 심각한 사안이 아닌 만큼 높은 수위의 처벌이 어렵다는데 공감했다고 재단 측이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일어났던 게 지난해였죠. 네, 도서관 노동자들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A 씨의 해임을 좀 촉구하면서 이 재단 측에 수차례 감찰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재단이 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논란
논란이 커지자 이제 재단과 수성구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피해 직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현재 A씨가 이제 사직서를 당시에 좀 제출을 했고요. 징계 절차가 좀 시작되면서 처리되지는 않았거든요. 재단의 자치조사 결과 폭언 및 모욕적인 발언 또 일부 직원에 대한 험담이나 사적 심부름 지시 등은 사실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좀 부당한 업무 지시 그리고 결제 지연 등의 행위는 없었다고 했는데 이게 그 고충심의위에서는 A씨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라는 권고안이 지난해 말쯤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정직 처분이 내려졌잖아요. 직원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네, 이게 중징계 권고안이 내려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중징계 경우에는 정직이나 해임, 파면 중에서 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정직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1개월 정도만 나왔잖아요. 네. 그 징계안이 좀 이렇게 나오니까 도서관 안팎에서는 좀 처벌 수위가 낮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직원분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징계가 이루어지기까지 벌써 4개월 가까이를 좀 미적됐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만 내리기로 결정이 됐다며 이 징계안을 근거로 해서 이 A씨가 뭐 별것 아니었다 이렇게 뭐 도리어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할까 봐 두렵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 재단 측에서는 인사위원들이 처벌이 좀 아쉽다는데 공통적인 의견을 보였다고 밝혔고요. A씨의 해당 도서관 복귀 여부 그리고 사직서 처리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정직이면은 본인의 의사가 있다면 다시 복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직서를 낸 상태긴 한데 이게 수리가 안 될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좀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상식 밖의 일이었는데 참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피해를 주장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들을까요? 네, 올해로 20주기를 맞는 이 대구 지하철 참사 추모 행사가 이 순수성 시비에 좀 휘말렸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하철 참사 추모 행사를 두고 세월호,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나 시민단체의 참여 등을 꼬집으면서 이 정치투쟁이라 순수하지 못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 14일 주요 간부 회의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순수해야 할 추모 행사인데 이 세월호, 이태원 참사 유가족, 민주노총, 시민단체까지 대구에 모여 활동하는 것은 정치투쟁과 다름없다면서 때문에 대구시장의 참석은 부적절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 대구시가 홍 시장의 발언이 이 추모 행사 참석 여부를 확정한 것은 아니라며 진화하고 있지만 이 다수 언론은 지금 홍 시장이 추모 행사를 불참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부적절하다고 했지만 참석할 수도 있고 불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번 토요일이죠. 네. 이 지하철 참사 20주기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참석 여부가 또 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그 홍준표 대구시장의 추모식 참여가 확실치 않다는 거잖아요. 네. 이전에도 대구시장이 이 추모식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전에 김범일 대구시장이 후보 시절에는 추모 행사에는 참석을 했었는데 이 시장이 당선된 이후에는 본인 참석 대신에 이 국장을 대신 참석시켰습니다. 네. 대구시는 유가족 단체의 갈등으로 이 추모 행사가 따로 치러지지 않은 것을 이 불참 사유로 당시에 삼았었고, 그런데 2014년에 권영진 시장이 당선된 이후에는 이 꼬박꼬박 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게다가 뭐 재단도 설립하고 이 지하철 참사에 대해서 좀 갈등을 좀 마무리하려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지금 20주기를 맞아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이런 분위기가 다시 이전으로 좀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대구 신청사 뭐 이전 관련해서 건립 관련해서 좀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대구 시청사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라는 곳에서 어제 성명을 냈습니다. 시민과 약속한 신청사 건립 사업을 좀 중단없이 추진하라고 홍준표 시장과 지역 정치권에 좀 촉구를 했는데요. 시민연대는 대구 시민의 희망과 노력, 치열한 고민과 갈등, 또 100년 대계를 위한 합의의 모든 역사가 사라지고 있다며 온 시민이 분노하는 지금의 사태를 조장하고 방조하는 대구시장과 지역 정치권을 좀 규탄한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구시장은 두리공원과 연계한 신청사 부지 전체 개발 계획을 좀 세우고 즉흥적인 결정을 하지 말고 시민과 소통하라고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네, 신청사 건립을 이제 그 촉구하는 네, 그런 성명이군요. 자, 두 기자의 뉴스도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슈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대학의 위기를 이야기하면서도 지역 거점 국립대학들은 그래도 좀 상황이 나은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료가 보여주는 모습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요.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일단 통계를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신입생 중도 탈락 수치를 보면 경북대나 이제 부산대, 충남대와 같은 거점 국립대학이 있잖아요. 네. 지난해 신입생이 9% 이상이 좀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9%. 신입생 10명 중 1명은 뭐 거의 좀 빠져나간 이런 수치가 있는데 이 9개 거점 국립대 신입생의 중도 탈락 비율을 보면 8.1%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그 뭐 많이들 짐작하시겠지만 중도 탈락하는 경우 그러니까 보면은 서울 등 수도권에 이게 모든 게 좀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서울에 좀 많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서울 있는 대학들에. 2021년도에 그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200만 명 가운데 중도 탈락한 인원이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사유를 분석하니까 학사 경고가 2,000명. 그리고 유급 제적이 32명 정도에 불과한데 나머지 비율은 뭐 이제 그 반수로 이른바 네. 반수라고 하죠. 이렇게 공부를 더 해서 서울 등 좀 수도권에 가기 위한 이런 인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원에서 이제 그렇죠. 네. 빠져나간 거죠. 네. 그 경북대는 어떻습니까? 지역의 국립대잖아요. 네, 그 앞서 백 기자님이 언급해주신 지역의 거점 국립대를 떠나는 학생들이 많다라고 하는 이 통계가 나왔는데 이 가운데 경북대가 가장 좀 심각하게 나왔습니다. 이 2021년 한 해 동안만 이 465명의 신입생이 떠났는데 지역의 거점 국립대 중에서도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거점 국립대의 이 위상이 이렇게 추락하는 게 등록금이 싸다라고 하는 장점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등록금 동결된 이 횟수가 한 10여 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점점 이 메리트가 사라지고 있고 또 한국장학재단의 지원 정책이 이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면서 등록금이 싸기 때문에 오히려 거쳐가는 정류장으로서의 모습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북대가 위기다 이런 걱정 오래전부터 이제 했었는데 지역 거점 대학이 다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경북대의 실책이고 책임이 크다 이런 진단을 좀 받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지금 경북대 자체의 노력이 미흡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공통적으로 좀 이해하는 게 대학 관계자들의 얘기인 것 같아요. 지난해 가장 크게 보면은 그 국악대 교수 채용비리 네. 사건이 이제 큼지막하게 좀 있었잖아요. 이렇게 좀 표현하더라고요. 다른 대학들 좀 두루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이게 그 국립대 지역 거점 국립대면은 우산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 이런 네.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 형님 대학이 좀 잘 돼야 아우 대학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시던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비판이 좀 많았습니다. 네. 경북대에서 이렇게 좀 탄탄히 좀 받쳐줘야지 밑에 있는 뭐 어떤 여러 다른 대학들이 있잖아요. 뭐 영남대, 계명대 이야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이런 대학들이 좀 살 길이 좀 많이 못 찾게 된다. 살 길을 못 찾고 있다. 뭐 이런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진 것이 국악학과뿐만 아니라 뭐 국어국문학과나 여러 학과에서 계속 이런 문제가 지속해서 좀 반복되다 보니까 네. 이 경북대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좀 떨어진 측면도 있습니다. 게다가 또 최근에는 교수가 행령으로 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하면서 이게 이 국립대다 보니까 주인의식이 교수부터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채용 비리를 막는 시스템이 다 있잖아요. 이게 작동을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뭐 그 말씀하셨듯이 단과위원 심사위원회 뭐 또 대학본부의 심사가 있습니다. 감시 확인과 뭐 어떤 감시 시스템이 좀 있긴 하지만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 견제와 감시가 좀 무너진 건 이런 내부적인 요인이 컸다. 네. 국악대 교수 채용 비리를 보면 좀 이런 게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그 뭐 학문과 학과 자율성에 좀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로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이 자율성이 이런 작년과 같은 공적인 채용 절차에 의한 외부 견제마저 좀 막아버린다는 거는 이게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문제 제기를 해도 학교 측이 이제 절차적 하자가 없다면 나머지는 이제 학과 자율성의 영역이라 개입할 수 없다.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분위기가 좀 위기를 자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이게 뭐 이
그동안 지역 거점 국립대라는 명예 위상에만 너무 타성이 젖었던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좀 해법 모색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 거점 대학의 위상이 떨어지는 게 이제 실제 지역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뭐 지금 뭐 일단 뭐 예전만 못하다는 비판이 좀 많은 건 앞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졸업생들의 좀 진로도 대부분 이제 좀 공적인 이제 공무원들이나 이런 걸 좀 선호하는 역할도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많이 해요. 그 앞서 천 기자도 얘기했지만 옛날 영광이 아직까지 젖어 있는 교수분들이 좀 많다. 국립대, 경북대 특히나. 아직도 과거의 영광을 잊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뜻이군요. 시대 흐름을 좀 따라가지 못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말씀도 좀 하시더라고요. 네, 뭐 게다가 최근에 졸업생들의 이 취업률 통계를 보면 굉장히 좀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문사회 계열의 취업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저도 인문사회 계열 출신인데 네. 사실 그 취업률이 떨어지는 이유를 뭐 단순히 분석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학생들이 먼저 선호해서 찾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대학 구조개혁이 시작된 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라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그 헛바퀴만 돌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일단 좀 원인을 분석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정원 감축 위주의 어떤 대학 구조개혁이 이렇게 좀 정원 감축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걸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네.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가 좀 있는데 1주기 개혁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대학 서열화 그리고 2주기 개혁 때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지역 대학에 대한 불이익을 좀 조장했다. 뭐 이렇게 좀 분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또 뭐 지역 대학이 이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게 이 지방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문제가 같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네. 대학뿐만 아니라 지방을 어떻게 살릴 건지 좀 다각도의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 지방대학이 아무리 노력해도 좀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정부도 이제 지방대 지원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방대학 지원 권한과 예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고 했잖아요. 네. 도움이 될까요? 일단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정부가 발표한 게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뭐 이른바 영어 약자로 해서 라이즈, 앞글자만 따서 라이즈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핵심은 중앙정부의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겁니다. 예. 지역 사정을 좀 잘 아는 지자체가 직접 지방대 전략을 좀 짜라는 건데 재정 지원 방식을 크게 바꾸겠다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제 수도권의 블랙홀 또 학력 인구 감소의 어떤 수를 쓰지 못했던 지방대들은 새로운 협력 모델을 좀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에 좀 부풀어 있는데요. 올해부터 5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이 시작되고요. 비수도권 지자체 대부분이 좀 참여 의사를 좀 밝힌 상태입니다. 네. 교육부가 21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요. 다음 달 초에 선정 지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실제 한 대학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지역 대학을 인재를 좀 양성해서 취업과 창업 통해서 기업에 다시 취업하게 하는 일종의 뭐 정주행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이게 지자체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좀 기대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모습이셨습니다. 이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쪽에 지방대학을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도 주로 이공계열 새로운 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예. 특히 지방대학의 인문사회 계열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좀 함께 챙겨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경쟁도 참 치열하겠어요. 네, 그 지자체 대학부들한테 좀 지자체 분위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일단 그 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TF팀을 꾸렸다고 합니다. 지역 이제 양성팀을 좀 신설을 했고요. 관련 예산을 반영한 추경안을 좀 짰고 이런 좀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범 지역 선정의 가장 높은 비중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인데 그래서 이제 전담 조직 또 재정 지원 협력 체계가 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초점을 만들고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대구시도 지역 대학들과 좀 간담회를 좀 몇 차례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점을 넓히면서 필요한 의견을 듣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지자체가 거액을 들여서 우수대학을 육성하면 졸업생들이 좀 남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이게 뭐 대학에게 모든 책임을 좀 떠넘겨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돈이 되는 학문 분야만 챙기다 보면 결국 이쪽으로만 쏠리게 되고 이 지역에 남는 인재들도 이쪽 특성화된 분야만 남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들거든요. 네. 이쪽 부분은 대학뿐만 아니라 이 지방의 대학들도 함께 좀
챙겨야겠습니다. 네, 백 기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모든 게 좀 서울 중심으로 가는 상황에서 서울로 향하는 이런 그 학생들의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라이즈 사업이 조금 그 대안으로 이제 좀 정부가 보는 것 같은데 정 기자가 언급한 대로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겠고요. 이 상황에서 지역 대학은 또 자체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그런 노력들을 좀 정리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두 기자의 이슈톡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시 50분 지났습니다.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 화재 참사가 일어난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기업 공간에서는 시민 추모벽이 이번 주 토요일까지 설치 운영되고요. 그리고 추모식도 오는 1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서 안전을 위한 캠페인이 어제부터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현장을 윤가영 리포터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는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쯤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정차한 전동차 안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마주오던 전동차로 번져 192명이 숨지고 151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네. 20주기를 앞두고 대구 안전생활 실천 시민연합과 대구교통공사에서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양일간 반월당역과 중앙로역에서 체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화재 대피용 마스크 착용을 제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긴급 대피 마스크 체험 행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화통이 앞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거 어떻게 네, 쓰는지 저도 한번 체험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먼저 한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재용 마스크를 뒤집은 다음에 고무밴드를 늘리신 상태에서 일단 마스크를 머리에 쓰게 됩니다. 쓰고 나신 다음에 정화통 앞에 있는 고무마개를 빼셔야 호흡이 가능합니다. 앞에 이렇게 필터 같은 게 예, 있어요. 안쪽에 필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착용해 봐도 될까요? 네, 한번 써보시도록 하시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뒤쪽으로 열고 예, 고무밴드를 늘리시고 늘린 다음에 더 머리 쪽으로 넘기면서 이렇게 네. 착용을 하면 되고 네. 제가 이렇게 한번 직접 써보니까 네. 생각보다 호흡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네. 네, 원래 그런가요? 호흡은 조금 자연스럽게 호흡하시는 것보다는 좀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당연히 생명을 위해서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얼른 인명구조함 장비를 찾아서 화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열차에서 비상탈출을 하신 다음에 승강장 대합실에 축광 유도 타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상경에서도 형광색 불빛이 나오기 때문에 그 축광 유도 타일을 따라서 대피하시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긴급 대피 마스크 착용은 2시간 정도 진행을 했고요. 40분 정도 체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분들이 저 같은 반응을 보이시질 않던가요? 군 경험이 있는 남자분들은 방독면 마스크를 많이 착용을 해봤기 때문에 조금 익숙하게 착용할 수 있었고요. 아무래도 여자분들이나 어르신분들은 그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화재용 마스크 착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도 관심이 있었는데요. 대구 안전생활실천연합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8, 9, 10, 하나, 힘껏!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 상체에 몸무게를 실어서 힘껏 해줘야지. 대구 안실련 중랑구 회장 신수표라고 합니다. 지금 심폐소생술하고요. 갑자기 환자가 의식 잃고 쓰러졌을 때 우리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기술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도 현장에 투입이 되고 전화도 받고 봉사활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교육이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다 보면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이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온 시민들이 다 안전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지하철 탔을 경우에 문 여는 방법, 개폐기도 조금 눈에 교육도 했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구 안실련 사무총장 이정진입니다. 네, 저희가 대구 지하철 2.18 20주기를 맞이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안전의식 고취와 이제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미스럽게도 20년 전에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화재 대피용 마스크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나와서 그걸 정확하게 착용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쓰러졌을 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을 저희가 교육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짜 굉장히 시민들이 호응이 뜨겁습니다. 교육받으신 분 오전부터 시작해서 한 5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은 소방안전점검뿐만 아니고 건축물이나 지하철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전반적인 건축물이나 전반적인 안전을 다 점검할 계획입니다. 네. 시민들 각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통해 가지고 사소한 것부터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시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안전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육에 참여한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처음에 보니까요, 이게 자신감도 생기고 의아할 줄 몰라가 당황을 하는데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 참 좋은 현상입니다. 좀 힘은 들어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서 힘이 들어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게 되죠. 그때 기억하지요. 그 일이 일어난 뒤에 봉사활동하러 왔더랬어요. 그래가 시커먼 검정 속에서 아주 막 유가족들도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렇게 자율적으로 평상시에 훈련이나 교육이 되어 있다면 참 좋고 하는 대로 하니까 쉬워. 안 해보니까 그런데 하면 쉬워. 학생들이 꼭 배워야 돼. 왜냐하면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일지 모르잖아. 근데 영향 막 나니까 그 말이야. 처음엔 대sob장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게 말이야. 그 화재가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심폐소생술 잘 몰라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한번 해봤는데요. 진짜 생각보다 너무 어렵고 힘이 많이 들어서 배워놓기를 정말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는데 이제 어릴 때니까 슬펐다라는 감정밖에 없어가지고 한 번씩 그런 상상이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어떻게 해야겠다, 밑에 망치 같은 거 어딨나 막 이런 거 한 번씩 보고 그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화재 같은 거나 이런 거는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이제 안전점검을 놓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이상 행동이나 이런 거 있으면 시민들도 이제 좀 더 한 번씩 계속 관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대구 지하철 참사 20주기를 맞아 반월당과 중앙로역에서 오늘까지 안전 관련 교육이 진행됩니다. 안전을 위한 교육 꼭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윤가영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대체로 흐리겠고요. 낮 최고 기온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